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께서 편안한 주말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이 찐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해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좀 괜찮은 주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물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있고 워낙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오르는 가격대를 보면 그래도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오른 게 뭐 간에 기별 정도 갈 정도의 오름인 것 같아요. 떨어진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완전히 찐반등이다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오름의 추세를 조금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스탠스를 어떻게 다시 이게 찐반등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부분에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떻게 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추세로 보여야 저희가 이 찐반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코인 한수님과 좀 더 자세한 비트코인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정말 이게 다시 새로운 시즌 4의 오픈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라서 0.282 라인이 이제 3.9K 부근, 39K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이제 매물대는 이제 0.382 라인이 43,000달러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3,000달러를 강하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정말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추세 잘 확인해주면서 투더 골드문 오늘도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주말 사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한수님. 일단 뭐 악재가 없는 게 또 악재가 되겠죠. 일단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악재에 의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호재가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이렇게 글로벌한 이벤트는 진행 중이지만 그 위에 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는 여전히 또 뜨겁게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이라도 침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고 2주 후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취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보다는 외교적인 행동을 좀 취해서 그럼 좋게 풀어가자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미국 자체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뭐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대치는 서로의 합의가 없지 않은 이상은 서로의 스탠스가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에 의해 뭐 우크라이나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중간에 껴서 아주 뭐 피 터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나의 그 지지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싫어하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다음에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자기 천연가스 자원을 이용한 그 권력 다툼을 조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가 서로 좀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벌어질지에 따라 아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어느새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메타가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이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매도해서 이거 암호화폐 영향이 당연히 줄 거고 나스닥도 무너질 거야. 커플링이 일어날 거니까 많은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심각하게 지금 시장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도 좀 이렇게 그 심리 작용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뭐 금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큰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또 다시 또 크게 좌지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를 할지 뭐 이제 남아 있는 기업들은 뭐 펠로톤,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디즈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앞다퉈서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서 뭐 딱히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업을 가담하는 칩이 크게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나쁘게 그리고 안 좋게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특정 기업만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나스닥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커플링 돼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더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발표를 보면서 다시 이 비트코인 만약에 좋게 나왔다. 비트코인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는 조금 더 찐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와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폐막 전에 러시아 공격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금리 인상은 3월에 사실상 확실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별로 실적이 좀 중요한 장세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악재는 아무래도 조금 해킹 관련 이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남아있는 악재는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악재들을 이제 개별 거래소에 이제 악재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죠. 디파이 섹터입니다. 디파이 국내 이제 디파이 클레이 스왑이 이제 최근에 해킹을 당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하면서 약간 22억 원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빼돌림을 당했었는데 여기 해킹 수법은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하이테킹이라는 이제 공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설정해주는 이제 라우팅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이 경로를 제대로 된 경로가 카카오 쪽이 아닌 나의 개인 그 해커들의 주소로 이제 보내는 식으로 이제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야 하는데 이정표가 이제 조금 잘못돼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식으로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해킹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약 7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수차례 이런 공격이 감지가 되었었고 지금 해커들이 사용한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약 1개월 1월 4일 날 이제 새롭게 생성된 지갑이라고 합니다. 지갑 생성이 1월 달에 있었고 2월 달에 공격을 했다는 것은 그 기존부터 계속 치밀하게 이 클레이 스왑을 해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제킹 BGP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이제 공격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통신사 ISP를 해킹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카카오 서버로 가는 요청에 이제 해커들이 SDK라는 이제
해킹 툴을 심어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서 지갑으로 정상 지갑으로 가야 되는 325개의 지갑에서 407개의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카카오 측의 해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해커들은 이 악성 코드에다가 다코드라는 이제 글로벌 해커 조직의 약간 시그니처를 남겼는데 이게 정말 이 해커들이 다코드라는 이 시그니처를 남긴 해커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이걸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 코드를 남긴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디파이 자체가 정말 탈중앙화되고 되고 완벽한 보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풀 예측이라든지 뭐 스테이킹 같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완벽한 보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이제 해킹이 되고 뚫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조금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조금 불안에 떨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22억 원.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피해 규모이지만 이게 지금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적은 규모고요. 만약에 카카오 측, 서버 측에서 조금 뒤늦게 발견했다면 피해 규모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디파이 금융에 대한 보안 서비스 기술력에 대한 조금 기술력 상신, 향상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런 해커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더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방금 22억 규모였는데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한번 웜홀이 해킹이 되는 이슈가 있었죠. 일단 웜홀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다른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이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과 함께 이제 탈중앙화, 디파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한 솔라나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웜홀 공격으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되게 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3억 2,500만 달러의 이 랩 이더리움이 약 12만 개 정도 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랩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ERC20 토큰 사이에 이제 거래를 지원해주는 이제 자산으로 이 랩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대1로 자산이 가치가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최근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할 때 오류 이슈도 있었고 되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솔라나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해킹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솔라나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알려주면서 장중에 이제 13% 이상 이하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이 재단 쪽에서 우리가 해킹당한 이 피해 금액들 그대로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술력 강화에 대한 재고를 말하면서 조금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클레이튼도 비슷해서 이런 최근에 또 위메이드가 출시한 이제 탈중앙화 금융 뭐 클레바에서도 이자를 뭐 627억 원 규모를 잘못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등 조금 이런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술력 강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는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기술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이런 모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약 7%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7% 이상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여기에 동반해가지고 최근에 고용 지수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자리도 여기에 동반해서 46만 개가 조금 증가를 하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약 5.7% 정도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 회의 굉장히 뭐 지겨울 텐데 1월 달에 있었던 게 2월은 없고요. 3월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래서 3월 달까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때문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비트코인 완벽하게 딥커플링 되어가지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된다면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가 조금 선반영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 지금 좋지 않고요. 중국도 지금 소폭 하락 중입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오늘 나스닥 증시도 조금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 기존의 이제 하락분을 되돌릴 만큼의 상승분을 보여주려면은 이런 FOMC 회의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고용 지표도 좋고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충분히 0.25가 아니라 0.5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달쯤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디커플링 돼서 잘 올라가고 있지만 3월쯤에는 조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심해질 수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디파이 쪽 클레이 스왑이나 솔라나 관련해서 해킹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일단 호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봄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때가 됐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기에 올해 일단 디파이랑 웹3 관련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씩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예전에 2010년이죠.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그때 또 한창 추운 겨울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자산으로 좀 커졌다. 몇십 배나 커졌죠.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도 커졌고요. 가격도 뭐 이미 뭐 천차만별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좀 더 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죠.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가 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걸 투자를 하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샌가 올해부터 그리고 작년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서서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조금 더 큰 이제 뭐 신뢰할 만한 기업들과 이제 은행들이 조금씩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비트코인의 이제 투기적인 성격이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변동성이 그 다음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참여가 주 요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기관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뜻은 이 코인 자체에 좀 더 가격 관련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짊어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관 참여가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참여가 한다는 뜻은 이제 많은 잘 훈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투자 집단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래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은 그 바이 더 딥이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서 올리자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월 달 비농업 고용지수에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월 4일 날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4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고용지수가 발표 너무 좋게 나왔죠.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패드가 추구하는 고용률이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패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3월 중순에 FOMC가 있는데 이때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자, 고용률이 좋은데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라고 맞추는 건데 그래서 10시 반에 발표를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언제 많이 올랐냐면 12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12시부터. 아마 12시부터 오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전에 안 좋았던 일단은 메타에서 안 좋았던 이 실적 발표를 아마존이 커버하는 형태를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이제 관련 세금 면제 관련 이슈도 나오면서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용 지표도 좋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스닥이 힘들지 않네. 메타가 저렇게 꺼졌어도 지금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12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 그날 하루만 해도 한 10%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비농 고용지수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뒤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이겠죠. 현물 ETF 승인 같은 것도 아마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또 엄청난 상승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전에 제가 악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재와 악재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월 10일 날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좀 무시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냐? 아니냐?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아니냐? 금리 인상을 포인트를 좀 정할 수 있는 좀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발표를 좀 보고 그날 밤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닥에 떨어질 때 사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호재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가격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좋은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면 시장에 큰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미국발 호재입니다.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정말 강력한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에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되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소액을 결제할 시에 자본 이득세를 면제해주는 이 조항을 담은 이제 법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여기서 자본 이득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본 내 자산을 약간 매각할 때 나오는 그런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 이득에 있어서 조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내 자본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뭐 기업 같은 거, 이제 뭐 파트너스 지분, 이런 것들을 특허권,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때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서는 가상 자산으로 만약에 내가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 때 시세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 이익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금 세금을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상 자산에 있어서 요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금의 이제 리미티드 한계는 $200 정도라고 해요. $200면 약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뭐 평소에 일상적으로 어디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 햄버거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보통 이제 20만 원 선이 잘 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세계와 정말 잘 맞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 세금 면제를 해주는 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의 편의의 결제성을 조금 높이고 앞으로 우리 이 시장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잘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으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금 이러한 변화를 파악해서 이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놀자 밀크 코인으로 내가 뭐 결제를 했는데 결제 이후에 내 밀크 코인이 더 가치가 올라가지고 조금만 덜 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이런 간편성이 조금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그다음 호재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가지 확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확인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 그 매물대를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그로스케일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등의 정말 굴지의 그 암호화폐를 추구하는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대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바닥권 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그 밑에 바닥권은 최근 지난 5월이죠. 작년 5월에 이제 헝다빔을 맞았던 이제 29K 부근인데 이번에 하락의 마지막은 쌍바닥을 찍어준 이 바닥은 34K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기존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매수한 이 평단가는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금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로 한 번 더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위에 우리 넥슨이나 우리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48K 부근에 조금 높은 위치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지만 그 밑에 다른 미리 선점한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도 그 현재의 매물대 밑에 살짝 밑에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점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즌 1 때 2018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즌 1이 한 번 있었고요. 작년 이제 헝다빔을 맞기 전에 작년 부처빔을 맞기 전에 시즌 2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시즌 3이라고 본다면 이번 시즌은 좀 더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즌 4가 새롭게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주식과 난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생태계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근 기업들 보면은 메타버스 다들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로 쇼핑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쿠팡으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TV, 홈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나는 이면 말고 이 뒷면도 보고 싶고 좀 입체적으로 3D로 보고도 싶고 정말 내가 정말 즐기고 정말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쿠팡 같은 아주 결제가 간편한 그런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결제하기가 지금은 살짝 까다롭습니다. 전화를 해서 직접 뭐 카드 번호를 눌러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메타버스 상으로 이런 쇼핑 플랫폼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면은 내가 정말 메타버스 상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3D로 다 확인을 하고 물론 아직까지 뭐 냄새 부분이라든지 뭔가 촉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최대한 확인을 하고 결제도 바로바로 내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면 굉장히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커지는 생태계에 동반되려면 지금 5G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게 6G로 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디커플링 이렇게 난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디지털 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추운 겨울을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일단 세금 면제 관련된 이슈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비트코인을 오늘 조금 어떻게 특징을 잡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비트코인 앞에 코인 트레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죠. 그 암호화폐를 좀 상징하는 대표적인 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능면으로는 사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 비해 뭐 기능적인 측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도 좀 부피도 크고 그다음에 좀 무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크게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치만으로 5천 얼마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차트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 5,200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비농업 고용 부분, 고용 지수를 좀 나왔을 때 어떻게 됐나라는 걸 조금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딱 이 부분이거든요. 발표는 이날
자, 10시 반 이렇게 이때 발표가 났고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12시에 아마존의 그런 이제 호재와 겹쳐서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추세선은 뭐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제 추세를 어디까지 확인을 하냐 이렇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서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걸 아래로 이탈하냐 위로 이탈하냐에 따라 추세가 더 끝나냐 아니면 더 이어지냐 이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아마 2월 4일 날 이날 10%의 상승으로 인해 추세선을 좀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일단 제가 4시간 봉으로 다시 보면 지금 좀 칠해져 있어서 이걸 지우고 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추세선, 이 빨간색 선을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이후에 다시 이제 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왜냐면 코인 가격 자체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다시 얘가 좀 떨어지냐, 추세선을 딱 삼각 수렴을 그렸을 때 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시 이게 좀 추세가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추세선을 위로 뚫고 삼각수렴 부분하는 부분을 위로 뚫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가격대로라면 이제 슬슬 매물대가 많은 부분을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5,200만 원 넘어서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 보시면 검정색 선 2개를 그어놨습니다. 총 3개네요. 3개를 그어놨는데 그 부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을 제가 5,120만 원 이상이라고 해놨고 근데 5,60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이게 찐 반등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삼각수렴하고 위로 뚫는 그래도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가 줬을 때 일봉으로 보면 더 잘 티가 나실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매물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매물대, 이 부분 매물대, 그리고 이 부분 매물대인데요. 자, 이 부분을 빨리 뚫고 올라가 주는 게 그게 5,600만 원이거든요. 5,600만 원까지 빨리 회복을 해준다라면 아마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리어트 파동 관련해서 카운팅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뭐 1까지 올라갔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 횡보 구간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비트코인이 5,600만 원까지 빨리빨리 아마도 2월 10일 날 전에 이제 어떤 그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2월 10일이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2월 10일 날 좋은 지표를 나온다면 5,600만 원까지. 그럼 5,600만 원 찍는다면 지금 추세가 확실히 좋아졌다. 이거 찐 반등으로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트 분석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제가 아까 악재로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코인이죠. 솔라나 같은 경우 악재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호재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아마 트위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한 이제 커피 가게에서 솔라나 지갑을 통해서 솔라나 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있어서 정말 미미한 카드 결제 수수료만 이제 들었고요. 이 업계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실제로 실생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 페이를 통해서 서클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1USDC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한 건데요. 솔라나 페이를 이제 이용하는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정말 실시간으로 결제 금액도 이제 바로바로 지급받고 여기 블록체인의 낮은 수수료는 이제 뭐 상인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지불하는 사람도 정말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물건을 이용하는 식으로 여기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불필요한 뭐 비용과 비용을 좀
비용 부담을 조금 줄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페이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정말 좀 편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솔라나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많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웜홀 이슈가 있는데 웜홀 이슈 같은 경우는 뭐 12만 개의 이제 랩 이더리움이 탈취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알았으니까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솔라나 한번 차트 보면서 솔라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솔라나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43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에는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부분 외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지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선 제가 좋아하는 추세 라인을 한번 본다면은 기존 추세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여기서부터 봤을 때 약 한 12월 말부터 보았을 때 기속적으로 쭉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선 그리고 여기 라인 추세를 이탈한 이 부분 확인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 원이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 살짝만 줄여보면은 이 부분에서 추세 라인 이탈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올라가면 정확하게 추세가 반전되었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렇게 선 그어도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표에 파나볼릭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파나볼릭 SAR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점 같은 게 작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여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위에 점이 찍히고요. 만약에 상승 추세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 파나볼릭 지표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구간에서는 조금 잘 쓸모가 없습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이게 크게 상승도 아니고 크게 하락도 아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크게 상승 하락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외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을 때는 확실하게 지표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코인 한수님이 봐주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파나볼릭 지표를 활용하시면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 밑에 점이 찍힌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서 추세 전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여기 외바닥 짚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 잘 보시면은 기존에 박스권 라인을 그려줬던 이 라인까지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매물대까지 지금 아직 조금 남았지만 길게 보시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짧아서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언급드렸던 상승했을 때의 이제 추세 추세가 하락할 것인지 전환을 올라갈 것인지를 보여줬던 0.5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0.5 라인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피보나치 0.5 라인까지 지금 터치를 해 주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 채널을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이탈이 일어나면서 21선 위로 딛고 그다음 RSI 비율 또한 지금 RSI 비율은 이제 업비트로 확인 가능하신데 업비트로 보시면 50 이상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ACD도 여기 지점에서 외바닥 지점에서 교차가 일어난 이후에 지금 히스토그램이 양봉으로 이제 표시가 되면서 앞으로도 더 깊게 쭉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언급드린 것처럼 하락하다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게 외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세 라인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아까 이슈에서 체크했던 웜홀 해킹 이슈가 있지만 또 반대로 솔라나 페이 출시 기대감으로 또 차트상에서 가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매매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공략주는 일단 웨이브를 들고 왔어요.
거래 시스템 그리고 뭐 클라우디 펀딩 플랫폼이라고 하죠. 뭐 클라우디 펀딩이라고 하면 자금을 좀 모으는데 좀 유용한 클라우드 펀딩일 볼 수 있고 대신 여기는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웨이브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러시아의 뭐 이더리움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일단 웨이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눈 것 같아요.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냐면 일단은 현재 많은 코인들이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등. 그다음에 뭐 엑시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이런 달린 거 그리고 아직 안 달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투로 가져갈 거 이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달린 거 사실 지금 많이 달렸다 하더라도 전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상승 회복을 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추세 힘을 받고 달리고 있는 모습 그렇다라는 뜻은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달린 거 웨이브 같은 것도 안 달린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안 달린 거는 이제 어차피 순환 시장이 온다라면 달린 것들은 거기서 멈춰 있을 거고요. 이게 빠지는 순간 느낌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시장 가격, 그러니까 총 들어와 있는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규모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쪽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유지되면서 다른 안 달린 코인들이 달리는 게 더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안 달린 거 이 중에 뭐 안 달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웨이브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웨이브가 좀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조금 근접을 했기 때문에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장투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되겠죠. 뭐 마이클 셀러 뭐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전도사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CEO인데 뭐 비트코인은 당연히 뭐 몇십 년 가져가는 코인 장투하기 딱 좋은 코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웨이브부터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13,200원인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할 때 12,700원이었네요. 800원이어서 아직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넘지 않았구나라고 하고 들고 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와보니까 좀 가격이 올라와 있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원하는 가격은 13,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13,000원 이상 올라갔다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13,000원 위에서 좀 이 든든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는 가격이 되면 좀 들어가시라라는 거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3,200원이니까 조금 이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100원대 아니면 13,000원대 그때 매수하셔서 17,000원까지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다른 코인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박스권을 많이 통과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다음에 1월달 초반까지는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아직 1월 중순도 못 올라간 가격 그리고 뭐 1월 말까지 가격도 비슷하게 올라와 있네요. 이 가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순환 시장이 온다라면 충분히 이제 뭐 다른 코인들 10%, 20%, 30%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 4,000원인데 지금 5,700원인가요? 8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웨이브도 여기서 40%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7,000원 뭐 어렵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밑에 지표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뭐 RSI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크게 오르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MACD는 뭐 당연히 한 3일, 4일 전부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 CCI 같은 경우도 평균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20일 기준이에요. 20일 기준으로 평균가로부터 얼마만큼 안 올라왔어요. 다른 것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CCI 같은 경우도 아직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손절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그 밑에 박스권까지 이탈을 한다라면 당연히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 가격이 11,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격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코인을 매매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승을 크게 보인 코인, 아직은 좀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은 코인, 그리고 우리가 장투로 길게 가져갈 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웨이브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공략 코인이 스택스입니다. 스택스 저희가 물고 뜯고 한번 더 뜯어볼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택스 간편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연결하는 연결 뭐 하면서 DApp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뭐 이제 블록체인 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 내의 이제 수수료를 뭐 깎아주거나 이렇게 좋게 사용되는 이제 코인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호재, 악재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코인이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2.6조 원 정도 조금 탄탄한 약간 조금 준 메이저급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은 기존의 요 라인입니다. 기존의 추세를 이어보면 쭉 상승하는 이런 추세 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와중에서도 이 라인대죠. 밑꼬리를 길게 달렸지만 2,150원 정도 요 라인 때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이제 지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큰 상승을 과거에 보여주었습니다. 요 라인에서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2,7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존에 바닥을 잡았던 삼중 바닥을 잡았던 요 라인까지 무너지면서 지금 크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파나볼릭 지표 또한 지금 위에 찍혔죠. 근데 보시면은 오늘 처음으로 여기 밑에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네, 추세 라인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외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V자 반등, 약간 조금 불안한 이런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봤는데 비해서 제가 전에 비트코인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약간 이중 바닥, W자형 바닥을 잡아주면서 저점을 조금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실 때 외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조금 불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W자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보신다면은 좀 더 탄탄하게 바닥을 지지해주고 아래 매물대를 잘 소화해주고 나서 반등하는 것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바닥 라인이겠죠. 1,720원 정도를 바닥 라인으로 이제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요. 현 매수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2,060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절 라인은 어디로 잡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에 또 여기 삼중 바닥을 잡아줬던 2,450원 라인까지 한번 목표가로 잡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 21선 위로 잘 안착해 있다는 거, 이런 점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SI 비율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와 주고 있고 MACD도 여기서 교차가 일어난 만큼 앞으로 더 올라가겠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 지금 매도 사인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세 번의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 왜 세 번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이제 오랜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묻지 마시고 세 번 정도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비트코인 시즌4 시작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코인 트레이너님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시즌4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매물대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확인이 우선적으로 조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39K 부근, 39,000달러 부근은 정말 강한 이제 매수세로 이제 상승 돌파를 해주었고요. 이제 다음 매물대 43K 부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52K까지 올라가 준다면 정말 이제 불장의 시작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즌4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이제 매물대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같이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노란 녹색 창이죠.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또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코인 시즌4 시작인가를 주제로 무료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거기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